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완전히 시각을 잃은 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첫 맹시 증강 기술을 준비했고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도 처음에는 낮은 해상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뉴럴링크의 다음 세대 인공두뇌학 증강 기술은 올해 말 3배 성능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 2024년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처음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한 지 2년이 되는 이날 임상시험 참가자가 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2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4개월 만에 9명 더 늘어난 겁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텔레파시는 동전 크기의 칩을 두뇌에 심고 미세한 전극을 뇌에 연결해 뇌파를 컴퓨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최근에 개발이 빨라지고 있는 첨단 기술 중에 이 뇌이식 기술이 있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의 뇌 속에 이 칩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방금 보셨던 29살의 놀란드 아부 씨. 8년 전에 다이빙 사고로 경추를 크게 다치면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이식 전문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공개했습니다. I actually stayed up until geez, I don't know, like 6 a.m. playing Civilization 6. It was awesome. I had basically given up on playing that game. 이 사람이 바로 지난 1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 속에 칩을 심었다 밝혔던 바로 그 환자입니다. 친절한 경제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환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본인이 뇌 속에 칩을 넣는 수술을 시행한 뉴럴링크의 엔지니어와 함께 직접 등장해서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보시면 화면 속의 체스말이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모두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훈련이 좀 필요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저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커서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전부터 계속 시도가 되오긴 했었죠. 네, 다만 아보 씨의 뇌 속에 이번에 들어간 칩은 무선입니다. 외부와 유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고요. 지금까지 다른 데서 시도했던 기기들보다 더 많은 전극을 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뇌 속에 심은 칩을 통해서 뇌의 전기 신호, 뇌파로 몸 바깥의 기기들을 바로 조작한다는 게 이른바 BCI, 뇌와 컴퓨터의 접속 기술인데요. 더 많은 전극을 단 칩을 뇌 안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이 칩을 뇌 속에 심어서 별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고 원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보 씨의 뇌 속에 심은 칩을 시각장애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도 시사했습니다. 아보 씨의 모습은 처음에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녹화해서 편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활기찬 아보 씨의 모습, 그리고 뇌파만으로도 움직이는 온라인 체스 화면이 모두 라이브였다. 꽤 성공적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보 씨는 수술 바로 다음 날 퇴원했고 수술이 매우 간단했다고도 말했지만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머릿속에 칩이 완벽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뇌 속 칩은 얼마간 쓰면 무선 충전이 필요합니다. So play for 8 hours, have to get off and let it charge for a while, and then hopefully be able to play some more. But it's been awesome.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뇌에 칩을 넣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냐 이거겠죠.
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수술이 올해 초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뉴럴링크가 나라로부터 사람 임상 시험을 허가받은 뒤에 첫 번째 환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의 몸속에 기기를 넣어서 병을 치료하는 기술, 이 자체는 사실 낯선 게 아니지만요. 뇌 속에 칩을 넣는 건 여전히 매우 까다롭고 논쟁적인 영역입니다. 뉴럴링크는 기존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몇 년간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원숭이들이 마비나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을 거쳐서 사람 임상 허가까지 오기는 했지만요. 오늘 보신 아보시에 앞서서 스위스 로잔 공대 연구팀은 하반신 마비 환자의 뇌 속에 심은 기기를 외부 기기와 연결시켜서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한 적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로 사지마비나 시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걸로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차나 대형 로봇 같은 기계를 사람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상황, 만화에서 많이 보던 얘기죠. 여기에 첫 발을 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사지 절단 환자에게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 옵티머스의 로봇팔을 이식하고 그걸 또 뇌 속에 이식한 칩으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 철학적 영역까지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요. 어쨌든 뇌와 컴퓨터 접속 기술 BCI, 최근에 바이오테크의 흐름이 특히 빨라지면서 역시 함께 속도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통해 전쟁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둬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가자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지금까지 가자 지구의 인터넷이 이제 지하에 있는 광 케이블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끊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하마스 측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사용해서 테러에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X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머스크도 살짝 놀랐는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 구호기구, 구호단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행동을 머스크가 지금 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지금 머스크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비슷한 일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한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머스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끊긴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하며 전투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왔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이 서비스를 끊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정을 공격하는 자폭 드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막으려 했다는 건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Congress needs to investigate how it is that one billionaire is off making public policy and foreign policy for the entire world. 반면 구글은 미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 구글 맵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차단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바로 들어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줬을 텐데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 다른 나라가 했으면 들어줄 건가? 저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빅테크 기업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전쟁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걸 견제 없이 내버려 둘 거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러시아군의 위성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1일부터 15일 사이 러시아로부터 20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탈환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점령한 것과 맞먹는 면적으로 지난 2023년 6월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넓은 영토를 되찾은 기록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속이 차단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탈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AFP 통신은 전쟁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 따르면
스타링크 차단이 전장에서의 통신 및 지휘 통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밀수한 스타링크 장비로 인터넷에 접속해 통신을 하고 드론과 같은 장비를 운용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이 스타링크를 이용해 전자전 공격을 회피한다고 주장해왔고,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이번 달 초 러시아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는 줄어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러시아군이 강세를 보였던 남부 최전방 자포리자 동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되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러시아군의 접속을 차단한 새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와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9.5%를 통제하고 있는데 1년 전보다 0.9%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시위대 결집과 외부와의 접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통신이 모두 차단된 이란에 한 줄기 빛이 된 건 스타링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입니다.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통신 사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 암흑 상태인 이란에서 반정부 시대가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سلام خدمت همراهان پیج استارلینک آندرلاین پرشین امروز 23 دی ماه هست ما در حین رانندگی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끊겼는데도 외부의 상황을 알릴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무료로 열어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덕분입니다. 스타링크는 550km 고도의 낮은 궤도를 도는 9천여 개의 소형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위성을 42,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It will allow SpaceX to deliver high bandwidth connectivity directly from the satellites to the phones. 스타링크는 약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데이터 무제한일 때 가정용 월 87,000원, 이동량은 14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장비 비용 55만 원은 별도입니다. 지금은 주로 선박업체야 항공사, 오지 캠핑을 즐기는 개인 등이 구매합니다. 펜션 주변에는 그래도 기지국이 있거나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는데 약간만 돌아다니면은 주변 계곡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륙 통신 인프라가 촘촘한 우리나라에선 당장 큰 수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재난망이나 항공사 기내 와이파이는 물론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위성통신과 인터넷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되겠죠. 좀 특별한 서비스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또 그 필요성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가 될 거고요. 지상망과 위성망이 통합되는 차세대 6G 통신에서도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이 중요한 만큼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전략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SBS 홍윤재입니다.